guys!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지난번에 올린 새해 결심 만들기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쌤이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예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를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새해 결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죠? 모두들 이 부분을 그냥 넘기고 10년 후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바른 나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다시 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새해 결심을 만드는 데는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해요. 첫 번째는 나를 알자. 나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새해 결심을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습으로부터 백플래닝을 하고, 네 번째는 그것으로부터 2022년 목표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를 알자를 보죠. 자, 나를 알자라는 것은 그냥 나의 장점이나 단점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7가지를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특징. 자, 특징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장점, 단점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점, 단점이 특징이 아니고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는 것을 특징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것을 쓰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예를 들어 이 컵의 특징이 뭐지? 이 책상의 특징이 뭐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보통 대답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것을 나를 그 책상으로, 나를 그 컵으로 집어넣어서 나의 특징은 뭐지? 하면서 거기에다가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단점. 자, 나의 단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별거 아닌 습관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타고난 나의 어떤 결점도 좋아요. 쌤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괜찮으니까 디테일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나의 장점도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큼지막하게 쓰지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써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 내가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뭐든지 다 좋으니까 그것도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많겠죠. 못한다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조금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더 조그맣게 잘라서 썼으면 좋겠어요. 크게 뭉뚱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 나를 알자라는 이것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쓸 때 쌤은 아주 많이 패닉이 왔었고, 이때 아주 많은 초콜릿과 아주 많은 커피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발전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를 막 역력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고 실제 나의, 그래서 약간은 벌거벗은 듯한 나의 진짜 모습을 쓸 수 있어야 해요. 나의 진짜 모습을 쓰면 내가 정말 정확한 결심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창피했지만, 하지만 쌤은 부족한 것은 절대 창피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감추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창피해야 돼요. 그건 아주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감추거나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옆에 달달한 거나 커피 같은 걸 좀 옆에다 두는 것도 괜찮고, 또 쌤이랑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다운돼서 힘들면 쌤한테 언제든지 SOS를 요청하면 되겠죠. 그쵸?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 나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딱 정확히 10년 후여야 하나요? 이제 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자, 물론 10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조금은 상징적이긴 해요. 하지만 꼭 10년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21살인데 31살보다 왠지 30이라는 나이가 되게 무언가 나한테 좀 와닿는다. 그러면 30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쌤이 얘기하는 건 그냥 한 3, 4, 5년 정도가 아니라 못해도 8, 9, 10년 조금 긴 장기적인 느낌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쓰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조금 크게 뭘 사고 싶다, 뭘 그냥 해보고 싶다, 요 정도로만 써놨더라고요. 자, 이거는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에 종이에다가 쓰느라고 거기에 이제 많이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쌤이 어렸을 때 했던 기억으로는 이게 10몇 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쌤이 했던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쌤이 그때 상상했던 건 뭐냐면, 나의 이제 10년 후, 쌤이 만약에 20살의 기준에서 30살의 모습들의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봤었던 한 30살 즈음 또는 30살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 봤거나 직접 봤거나 했던, 좀 들었던 이 얘기들을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이 적어본 거예요. 어떻게 적어봤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봤을 때, 저건 정말 너무 따라하고 싶다. 완전 멋있다. 나도 멋있어지고 싶다. 그랬던 것들. 어떤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와, 멋있다. 정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쌤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보았고,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적었었어요. 그 다음엔 반대로는 정말 저거는 아니다. 난 진짜 저런 어른 되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건 너무 싫어. 라는 것들을 또 따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대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별로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가까워지겠다는 생각을 선생님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상세해지고 선생님 머릿속에 훨씬 더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나요?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완벽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중에 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리스트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쌤이 여기 보면 왼쪽에는 플러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고 싶다에 해당되는 리스트들을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마이너스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리스트들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쌤이 예전에 생각했었던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쌤은 이렇게 어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먼저 베푸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꼭 돈을 써서가 아니라 항상 먼저 어른인데도 내가 어른이니까 니네가 다 따라 이거보단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막 여자분들 막 우아하거나 막 멋있거나 막 쿨한 모습들 보고 너무 멋있다, 저 언니 너무 멋있다, 막 저분 너무 멋있다 이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떤 얘기도 좀 예쁘게 하는 말투인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이 전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들이 딱딱해가지고 진짜 막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고 집 빨리 가고 싶고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이런 분 말고 그냥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 너무너무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뭔가 어려운 듯한데 저분은 참 날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볼 때도 쌤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없는 어른 보면 우와 진짜 천재다, 정말 멋있다, 아 저런 분처럼 진짜 나도 똑똑하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지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나이가 드셨지만 항상 무언가가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이런 분을 봤을 때 와 저렇게 너무 되고 싶다, 이런 거 항상 20살 때 선생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할게요. 자, 말씀은 뭐 되게 본인이 고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또는 자기는 막 무언가 되게 막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시는데 막상 행동은 그러지 않은 분을 봤을 때 정말 난 저러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본인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막 엄청 혼내시면서 막상 본인은 뭐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을 그냥 말부터 먼저 꺼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들 볼 때마다 조금 별로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막 불평불만만 항상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저 사람들이 어떻고 이렇게 뭔가 되게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보면 힘들더라고요, 쌤은. 그래서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 험담하는 사람도 너무 별로였고, 그 다음에 잼 시대 때는 여자가 말이야 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말들 너무너무 선생님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난 저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창피하지만 쌤이 20살 때쯤에 생각했었던 나는 이런 사람처럼 멋있고 싶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직업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게 막상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 모습들이 쌤이 원하는 30살, 뭐 35살의 20살의 입장에서 되려면 사실상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런 밝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베푸는 사람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에 백플래닝의 준비 과정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이것도 꼭 여기에서 있는 순서대로 꼭 가진 않아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 앞에 거를 쓰다 보면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지만 약간 그러면서도 본인 마음속에 아까 저 앞에서 했던 나를 알자 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없애고 싶은 습관이나 무언가가 다들 있어요. 난 이게 조금 나한테 단점이고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이건 좀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통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꾸 그냥 덮어두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이 백플래닝 안에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모습을 동경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쌤의 20살 때 모습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싫은 모습들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저런 모습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백플래닝을 잡을 때 습관적인 것 중에서는 조금 습관이라는 건 사실 말로는 쉬운데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길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고 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본인한테 갖고 싶은 습관 같은 것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멋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라는 습관도 꼭 백플래닝 메뉴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 포인트들이 다를 뿐이에요, 분명. 물론 쌤은 이제 못나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어떤 모습과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없애고 싶은 모습들도 이 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니까 무슨 뭐 나라를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개념 아니고, 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는 곳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인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도시적이면서도 이런 자연적인 것이 함께 있는 거를 원했었어요. 왜냐면 쌤의 성향이 도시적인 것들의 편리함도 추구하면서 캐나다에 있으면서 익숙해진 이 네이처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돼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현재 있는 환경, 그 환경은 뭐 꼭 집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도 환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있는 어떤 뭐 인더스트리나 이런 것이 내가 조금 거기서 탈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들을 해야 되는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격도 다들 선생님 갖고 싶은 성격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나요?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나요? 네, 성격은 없앨 수 있고요. 성격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천성은 바꿀 수 없어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작년에 선생님이 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죠. 삶이 얼마나 밸런스를 잡고 가야 되는지. 쌤도 지금 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신디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원래 선생님이 타고난 천성이 아니고, 천성은 분명히 어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밸런스, 중간에 어떤 균형을 잡힌 곳으로 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를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언가 조금 바꿔나가고 싶은 부분들을, 물론 완전히 양극에서 뭐 완전히 막 내성적인 거에서 완전히 외향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중간 정도까지, 평균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쌤도 여기서 갖고 싶은 성격도 선생님도 여기 적었던 것 같고, 없애고 싶은 성격도 있었어요. 쌤이 수줍음이 많고 겁이 많고 하면 이해돼요? 지금 봐선 이해 안 돼서 선생님 절대 겁 없을 것 같죠. 근데 선생님 완전 겁순이, 완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정확한 직업을 쓰는 것도, 물론 본인이 10년 뒤에 나는 정확히 어떤 직업으로 뭘 하겠다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다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건 쌤은 없었어요. 쌤은 그때만 해도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만약에 10년 뒤, 뭐 내가 8년 뒤, 9년 뒤엔 정확히 뭘 하겠다가 있다면 그건 적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뭉뚱그려서는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저게 20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저걸 충분히 다 적고, 그래서 이제 밑에 단계를 쪼갤 때 어떤 거는 10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9개만 나올 수도 있고 8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쌤 얘기는 가능하면 더 디테일하게 쪼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매년마다, 만약에 저게 위에 게 한 2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20개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주 작은 거라면 뭐 그래 뭐 올해 이것도 조금 생각하고 이것도 조금 생각하고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크게 뭉뚱그려 놓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몇 개는 못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가능하면 단계를 여러 단계로 쪼개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백플래닝이 끝나게 되면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작게 쪼개진 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같이 해놨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요 민트 색깔 위에는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것을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선생님이 이거는 충분히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적어만 놓는다고 해서 내 뇌가 그걸 인지하고 바로 딱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밑에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지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why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전 페이지에 있었던 맨 위에 내가 10년 뒤, 뭐 9년 뒤에 되고 싶은, 없애고 싶은, 갖고 싶은 그 무언가 때문이라고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거 한다고 했지? 내가 이거 없애려고 이거 한다고 했지?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Y라는 애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한 어떤 거는 1년 내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건 그 목표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행동 계획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동 계획 1년 내내 어떻게 하자, 매일 어떻게 하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단계를 좀 쪼개야 된다. 만약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운동하자 이거보다 뭐 1월부터 뭐 3월까지는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하자. 7월부터 8월까지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적어 놓게 되면 조금은 또 큰 단계를 더 쪼개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실천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쪼개 놓을수록 무언가 사람한테는 버거움이 덜해요. 압박감도 덜하고. 그래서 요것의 행동계획은 뭐 여기 그림에서처럼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종류별로 그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영상보단 조금 더 감이 오나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요. 쌤이 보충해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봤으면 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엔 이런 결심을 매일매일 루틴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루틴 짜는 법에 대해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한 주도 be fabulous 하고 see you soon!